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둥글지 않고 납작한 평면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태양계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지구의 형태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지금의 구형 지구론을 확립했죠. 하지만 상상력은 언제나 과학의 이면에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평평 지구는 우리에게 무수한 가능성과 의문을 던져줍니다. 무엇이 이 가상의 지구를 지탱하고 있을까요? 그 끝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황당무계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과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평지구와 관련된 주요 가설. 평평지구론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나 음모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평평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거대한 얼음벽이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은 극지방에서 이어지며 평평지구가 우주의 끝없는 공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가설에서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과 달이 그 위에서 원형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의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설들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가설들이 얼마나 기발하고 독창적인지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평지구 이론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상상력을 동원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지구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이제 우리의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1장. 지구는 정말 납작할 수 있을까? 평평지구 이론의 탄생.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평평지구라는 개념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인류는 발 아래의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지평선 너머에도 같은 세계가 이어진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지구 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고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밤이 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초기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관적인 이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평평했고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평지구 이론이 하나의 신념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고대 문명들이 성립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초기 문명에서는 대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으며 그 위에 신들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평평한 지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끝이 존재하며 그 끝에는 절벽이나 바다가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중세로 접어들면서 더욱 공고해졌고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여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평평지구, 미신에서 과학으로의 전환. 평평지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적 사고가 점차 발전하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을 관찰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헬리오센트릭 이론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평평지구에 대한 오랜 신념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평지구 이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평평지구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구형지구 이론에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지구가 납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보와 함께 이러한 주장들은 점차 그 신뢰성을 잃어갔습니다. 이처럼 평평지구 이론은 한때 인류의 상상력과 믿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미신에서 벗어나 현실에 가까운 이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평평지구를 믿으며 자신들만의 이론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믿는 평평지구의 모습은 과거의 미신과는 다르지만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약 지구가 정말 납작하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평평지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2장. 만약 지구가 납작하다면. 중력의 신비. 평평지구에서의 중력작용.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구가 둥글게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납작하다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평평 지구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땅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평 지구에서는 중력이 중심부에 더 집중될 것입니다. 이 중심점은 바로 지구의 정중앙, 가장 평평한 부분에 위치해 있겠죠. 이곳에서는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해 우리가 지금처럼 지표면에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중력은 점차 이상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지구의 중심부로 향하는 강한 끌어당김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구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땅에 서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치 계속해서 한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연의 변형, 비스듬히 자라는 나무와 옆으로 떨어지는 물체들. 이러한 중력의 이상한 작용은 자연의 모든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평 지구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립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에 가까운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똑바로 자라겠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기울어지며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중심 쪽으로 기울어지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나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자연물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의 중심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에도 그것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한쪽으로 끌려가는 듯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 또한 직선으로 내리지 않고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체를 떨어뜨릴 때에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것은 바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중심 쪽으로 향하는 곡선을 그리며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리적 법칙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어 모든 것이 기이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극지방의 운명, 지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모이는 이유. 평평 지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현재 북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심 지점은 모든 것이 모이는 곳으로 지구의 모든 물질들이 끌려가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 특히 북극 지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중력의 집중으로 인해 모든 물질, 공기, 물, 심지어는 빛까지도 이 중심을 향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북극이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대기 또한 이 중심부로 압축되어 몰려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기가 두꺼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체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공기압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이 어려워지고 높은 기압으로 인해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구의 가장자리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기와 물이 모두 중심으로 몰리면서 가장자리에서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희박한 공기가 남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불모지로 변하며 극도로 건조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온도 또한 급격히 떨어지며 일종의 영구 동토층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평평 지구에서의 극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중심으로 모여드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장 생존의 불가능성. 공기와 물의 재배치. 중심으로 몰려드는 대기와 바다. 평평 지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기와 물의 배치입니다. 둥근 지구에서 중력은 균일하게 작용하여 공기와 물이 지구 전체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됩니다. 그러나 평평 지구에서는 중력이 중심부로 집중되기 때문에 공기와 물 역시 중심을 향해 몰리게 됩니다. 이 현상은 지구의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대기는 중심부에서 더욱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 극도로 높은 공기압이 형성됩니다. 이곳에서는 평범한 호흡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터운 대기층은 생명체들에게 심각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그로 인해 건강 문제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 변화는 기상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폭풍이나 예측 불가능한 날씨 패턴이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중심부로 점차 밀려 들어가고 그 결과로 거대한 중앙해양이 형성됩니다. 이 중앙해양은 깊이가 깊어지며 극심한 수압이 생명체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가장자리에서는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며 말라붙은 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인간과 동물, 식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극단적인 생태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구 끝의 위험, 산소 부족과 극한의 기후, 지구의 가장자리, 즉
끝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평평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심부로 대기와 물이 집중됨에 따라 가장자리에서는 대기압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곧 산소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 현상은 지구의 가장자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산소는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기후는 극한의 형태로 변모합니다. 대기와 물이 거의 없는 이 지역은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반대로 극도로 차가운 기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낮 동안은 태양의 직사광선에 의해 지표가 뜨겁게 달궈지겠지만 밤이 되면 대기층이 얇아 열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가장자리에서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생물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순간에 방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희박하고 기후가 가혹하며 물이 없는 환경에서 생명체들은 극한의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기장의 소멸, 우주의 광선과 생명의 위험. 현재 둥근 지구에서 우리는 지자기장이라는 보호막 덕분에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과 입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자기장은 지구의 핵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전자기적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태양풍과 같은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평평지구에서는 이러한 지자기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기장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곧바로 우주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들과 방사선이 지구의 대기를 뚫고 직접 지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우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며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며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권의 강력한 에너지 입자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지구의 기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생명체들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특히 극지방이나 지구의 가장자리는 이 방사선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자기장의 소멸은 지구 전체를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주의 광선과 방사선이 지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푸른 행성이 아니게 됩니다.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지하로 숨거나 강력한 보호막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평평지구에서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며 이는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서장,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다. 태양과 달의 새로운 궤도, 빛과 어둠의 이상한 춤. 지구가 납작하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마도 태양과 달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둥근 지구에서는 태양과 달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평평지구에서 태양과 달은 전혀 다른 궤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궤도는 기존의 지구가 아닌 평평지구의 평면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의 새로운 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평평지구의 중앙, 즉 북극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태양과 달이 일종의 원형 궤도를 그리며 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지구의 위를 원모양으로 빙빙 돌며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한정된 지역에만 빛을 비추게 됩니다. 태양이 지구 전체를 고르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중앙부에서는 계속해서 태양이 머무르며 끝없는 낮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지구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빛이 도달하지 않아 영원한 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새로운 춤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간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중앙부에 사는 사람들은 낮만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고 가장자리의 사람들은 끝없는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간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대와 계절의 소멸, 하나의 낮과 하나의 밤만 있는 세계. 둥근 지구에서는 자전과 공전에 의해 시간대와 계절이 존재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낮과 밤을 만들어내고 공전은 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평평지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새로운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의 낮과 하나의 밤으로만 나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앙부에서는 항상 낮이 지속되며 끝없는 태양의 열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며 사람들은 자연스레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계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생활 리듬은 크게 뒤틀리게 됩니다. 한편 가장자리에서는 반대로 영원한 밤이 계속됩니다. 태양의 빛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앙부는 끝없는 더위와 마주하고 가장자리는 끝없는 추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대와 계절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침, 낮, 저녁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물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생태계와 생활 방식의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낮과 밤의 전환,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세계.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낮과 밤의 전환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둥근 지구에서는 자전으로 인해 낮과 밤이 교차하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시간대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평평 지구에서는 이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되는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중앙부에서는 낮만이 지속되고 가장자리에서는 밤만이 지속되므로 전환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이 도는 궤도에 따라 지구의 경계선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낮과 밤이 교차하는 지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하루의 극히 짧은 순간 동안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다시 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매우 희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거나 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밤과 낮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이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불분명해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시간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장 평평 지구에서의 우주현상. 초미니 태양과 달의 역할.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은 빛들. 평평 지구에서의 태양과 달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지구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작은 천체들은 지구 위를 원형 궤도로 돌며 빛과 어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크기와 거리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초미니 태양은 그 크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비출 수 없습니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빛을 비추며 지구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고르게 에너지를 분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은 극도로 불균형한 온도 분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너무 뜨겁고 다른 지역은 극도로 차가운 기후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달 역시 작은 크기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지구에 대한 중력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둥근 지구에서는 달의 중력이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며 지구의 물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평평 지구에서는 이 조수 현상이 훨씬 강력하거나 반대로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특정 지역에만 중력을 미친다면 그 지역에서는 바다가 마치 끓어오르듯이 들썩일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초미니 태양과 달이 제공하는 빛과 중력은 그 자체로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천체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전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연에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현상의 재해석, 반달, 개기월식,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지구가 납작하다면 우주적 현상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달, 개기월식, 그리고 그 외의 천문 현상들은 평평 지구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달 현상은 둥근 지구에서 태양이 달의 일부를 비추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평평 지구에서는 태양과 달이 훨씬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달은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달이 지구 위를 동시에 지나갈 때 그들의 경로가 겹치는 특정 지점에서만 반달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드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개기월식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해 달의 빛을 차단하면서 개기월식이 발생하지만 평평 지구에서는 태양과 달이 서로 교차하는 궤도를 가지기 때문에 월식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달의 바로 위나 아래를 지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빛을 가릴 때 일종의 부분 월식이나 색다른 월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식은 현 지구의 월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적 현상들 외에도 평평 지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천문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달이 지구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며 상호작용할 때 일종의 빛의 간섭 현상이나 기이한 그림자가 지구 표면에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로 평평지구의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평평지구에서의 우주적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우주의 법칙이 다르게 작용하며 그에 따라 인간의 이해와 기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6장 미지의 영역, 지구의 끝. 거대한 얼음벽의 수수께끼, 끝없는 추측과 공포. 평평지구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얼음벽이 존재합니다. 이 벽은 대체 어디서 왔으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장벽은 지구를 둘러싼 미지의 경계로서 그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끝없는 추측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음벽의 높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여 그 꼭대기에 다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벽은 지구가 납작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는 이론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벽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끝을 보호하는 막대한 에너지 장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넘어서면 곧바로 차가운 우주의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그동안 인류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차원이 존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벽은 또한 전 세계의 권력자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벽의 존재를 숨기고 지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죠. 예를 들어 지구의 끝을 향해 탐험을 시도하는 이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이는 벽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며 이곳에 대한 공포와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결국 거대한 얼음벽은 평평지구의 끝이자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벽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지구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영원히 남기며 인류가 탐험해야 할 마지막 경계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뒷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지구의 뒷면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평평지구의 앞면에서의 삶이 가능하다면 뒷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추측과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뒷면이 완전히 생명 없는 황무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태양과 달이 뒷면에는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과 추위가 지배하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이곳이 지구의 쓰레기와 같은 불필요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면에서 버려진 것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뒷면에 쌓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뒷면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앞면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평행세계, 혹은 인류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계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뒷면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된 통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기묘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뒷면이 실제로는 앞면과 연결된 거대한 거울처럼 작용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뒷면은 앞면의 모든 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두 면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두 부분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이 거울 같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고 시간 역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가설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뒷면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마지막 미지의 땅이며 동시에 인류의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이 벽을 넘고 뒷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구의 뒷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인류가 계속해서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론, 평평지구의 허구와 진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인류의 탐구심이 만들어낸 상상력. 우리가 평평지구를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기괴한 가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탐구심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상상력으로 그 빈틈을 채워왔습니다. 이 상상력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창조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됩니다. 평평지구라는 개념은 그러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에 도전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가능성들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창의력과 호기심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평평지구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과학적 사고와 결합될 때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처음에는 상상력에 의존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부여합니다. 평평지구를 상상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탐구심의 표현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인식의 진화와 합리적인 사고의 힘. 하지만 상상력만으로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진실을 파악해왔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우리의 상상력이 이끄는 탐구를 현실의 근거와 증거에 기반하여 검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입증된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평평지구론이 매력적인 상상력의 산물이긴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관찰에 의해 그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둥근 형태는 수세기 동안의 과학적 연구와 탐사를 통해 확립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위성, GPS, 심지어 일상생활에서의 자연 현상까지도 모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단순히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식을 진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가설을 검증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평평지구의 허구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진실을 탐구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이 힘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평지구를 상상하며 떠났던 여정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 가지 가설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지에 대한 탐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상력과 과학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평평지구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진실과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